보시면은 이번에 양극접계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로용 들어오시고 이러면은 양극접계 기업들 적자 전환 가능성 높으니까 이제 적전하면은 그때를 한번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부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컨센 추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특히 원자재 업계 시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또 특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4분기는 원래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원래 4Q 실적이 이게 맨날 그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는 거는 다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이래요. 우리나라는 이 뭐냐 그러면은 4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회사 경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년간 그 소위 말하는 그 짜잘한 비용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용을 다 어찌 보면은 그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가상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누락됐던 그런 이제 미반영된 그런 모든 그 자료들을 4분기에 다 처리를 하거든요. 털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적자를 보시면은, 일단 이게 그 단위가 100만원 단위거든요.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럼 100만원을 더하셔야 되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2800억 적자라는 거거든요. 2800원 적자, 2800억 적자. 근데 그러면은 좀 뿌려스러운 거는 매출액 기준에서도 이게 1조 2천억 매출이 나왔던 분기 실적 기준, 1조 2천억 실적이 나왔던, 그리고는 전년 동기에서도 1조 2천억의 실적이 나왔던, 계절성을 따지나 연속성을 따지나 반토막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영업 적자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적자는. 왜냐면은 영업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1년 동안 차트를 보시면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리튬 가격 기준에서 얘네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1년 차트입니다. 1년 차트. 1년 동안 지금 빠진 걸 보시면 5분의 1 토막이 났어. 리튬 가격이 1년 동안. 1년 동안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80%가 났다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어찌 보면은 잘 버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준? 이게 적자를 안 본다라는 거는, 이게 원자재 기업들의 일반적인 그 투자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런 식이고, 천연가스가 이런 식이고, 리튬 가격이 이런 식이고, 철광석이 이런 식이고,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시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일으킬 때 이게 소재를 가공하는 기업, 가공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은, 요게 재고자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SOL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재고자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가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효과 때문에 실적이 또 떨어져요. 마진도 같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왜 실적이 올라가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내가 요 가격대 리튬을 샀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가공해서 팔 때는 이 가격에 내가 판매를 하게 되니까 요 차익 부분이 가공기업의 실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저 부분이. 근데 반대로 이게 그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요때 내가 원자재를 매입해서 요때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 판매 가격에 원자재 가격의 추이,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원자재 기업들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단순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서 투자를 해버리시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국제유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국제유가가 70불일 때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85불을 간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게. 왜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적도 올라갈 거고 관련된 마진들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자재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고, 특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극재 기업은 결국 이 리튬을 받아와서 사와서, 이번에 실적 부진도 부진인데 저는 좀 더 신경 쓰이는 게 이 매출 감소가 되게 신경 쓰여요. 매출 감소가. 그러니까 이게 LNF만의 이슈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그래도 숫자는 늘어난다였거든. 그래도 숫자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였는데, 지금 줄어들 거
거다라는 전망은 했지만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요것만 딱 놓고 보시면은 지금 컨센 대비도 30%가 감소한 겁니다. 거진. 이거 적자는 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튬 가격 떨어진 것도 있고 연말이니까 이건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이유를 따지기 앞서서 이것 딱 보고는 이게 그리 쉬 넘어갈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좀 그래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닝 쇼크, 이것도 이익 측면에서 쇼크가 나는 거지 매출을 건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익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매출을 건들 순 없어. 매출이 줄어든 부분이 LNF만의 이슈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의 그 세부 실적에서도 공통된 사항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기업들도 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LG 엔솔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SK온의 그 배터리 사업부도 그렇고, 삼성 SDI까지도 어찌 보면은 이번에 좀 중요한 이제 그 실적 발표 포인트를 결국 매출액의 증감에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매출액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출액의 구성은 결국 이겁니다. 결국 P와 Q잖아요. 마진 없이 물량이 얼마나 나갔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단위 킬로와트당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량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지금 거의 확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가 대세니까. 전기차는 점점 더 많이 팔릴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우리가 경쟁하는 부분이 LFP랑 경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K 배터리, 요거랑 LFP랑 지금 중국 배터리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가. 근데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과연 LFP와 경쟁해서, 요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 LFP가 대표적으로 중국에 판매하는 테슬라랑 BYD 1등, 2등이죠. 그리고는 현기랑 그 유럽 브랜드들, 벤츠 이런 애들 다 LFP를 씁니다, 지금. 그 K 배터리는 주로 어디서 쓰냐? 미국에서 써요. 그리고는 과거부터 쓰는 애들 중에서 이제 BMW. 근데 BMW도 지금 큰 차는 뭐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아직 그거는 확실히 못 봤는데, 이게 BMW는 과거부터 삼성 SDI랑 이게 납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 중에서도 이제 미국 테슬라는 우리 거 많이 쓰잖아. i7에도 우리나라 거 들어가요. 그래? BM은 다 3세대 거 써? 오호,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LFP vs 우리 그 꼬레아 배터리, 요 두 가지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LFP의 성장을 무시했거든요. 중국에로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LFP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전기차의 모든 그 수요를,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대부분 이쪽으로 계산을 때리고 선반영한 주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실제로 까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LFP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투자기로 이제 생각했던, 원래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그 로드맵 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 뭘 낮춰야 되냐?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 가격을 낮춰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부적인 그 데이터들이 좀 나오면은, 발표할지 잘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둘 IR을 통해서 혹은 그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은, 산업 동향 보고서 이런 걸 보셔가지고 나오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전략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마진을 남길 수 있느냐, 결국 이쪽으로 갈 거예요. 결국 LFP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배터리 제품군 내에서도 LG 엔솔이랑 삼성 SDI랑 SK온이랑 서로 경쟁을 해야 돼. 지금 왜 경쟁을 해야 되냐? 투자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는 좀 둔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기차 관련돼서. 근데 가뜩이나 원래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거를 생각하고 공급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는 여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시장 역시도 마진을 나눠야 돼. 누구랑? LFP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국내 2차전지 업계에서, 국내 2차전지 업계를 바라보는 그 가장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도 지금 물음표인 상황에서 LFP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규제를 가하니, 이거는 실제예요. 재활용, 재이용 관련된 규제를 가한다. 그 다음에는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또 중국 관련돼가지고 핵심 광물 이슈를 통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런 결국 중국 산업을 때려잡겠다 보다는 중국한테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렇게 충전 이슈, 겨울 이슈 이런 얘기 하는데, 충전이랑 겨울이 문제가 되면은 저는 더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내연기관에서 많은 차전지 관련된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전기차로 넘어간다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법의 그 제도의 어찌 보면은 빡빡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 요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이브리드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충분히 얘도 전기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래도 50km씩은 나오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50km 정도의 운행을 출퇴근 기준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어찌 보면은 내연기관이 완전히 죽을 거냐 아니면 이거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보완해서 나갈 거냐 100% 전기차로 넘어갈 거냐 하면은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결국 전기차가 앞으로 뭐 규제에 의해서 100%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내연기관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진다. 내연기관 올리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특히 뭐 지금 기름값 뭐 전기요금 이런 얘기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면은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요. 같이 올라 이거. 아니 전기 발전은 뭘로 하는데 석탄으로 하지 석유로 하지. 아 그러면 그 뭐 태양광을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 까는 거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한참 걸린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지금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도심 주행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뭐 겨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충방전 이슈가 계속 있는데 그럼 겨울에는 그냥 그 전기랑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 전기랑 그다음 우리가 그 석유잖아. 요거 두 개를 딱 붙였을 때 열 효율을 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석유를 못 따라가요. 전기를 이 전기관 전선을 이제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열을 만드는 게 우리 뭐 전기장판이고 열선이잖아. 근데 그게 전기보일러 쓰는 사람이랑 가스보일러 쓰는 사람이랑 딱 비교해보면은 전기는 이걸 가열하는 데는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그냥 말 그대로 인덕션이랑 우리가 가스레인지 생각해보라고. 인덕션에 대해서 우리가 열 효율이 안 좋다 아니면 인덕션이 뭐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전기로는 동일한 그 에너지를 때려 부었을 때 석유랑 전기는 가열에는 전기가 월등히 불리해요. 그런 이거를 둘 다 어찌 보면은 뭐 단점도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쪽도 계속해서 일본이 옳다는 아닌데 일본 놈들이 그 코로나 터지고 나는데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추창했던 이유는 걔네들이 괜히 하이브리드를 얘기한 건 아닐 거라 이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되었던 미래가 하향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야 나는 2030년에 실적 100조 나올 줄 알았는데 50조밖에 안 나와? 아씨 목표 주가를 수정해야겠네. 50조가 100조로 가? 아 이거는 좀 볼만한데. 그러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우리가 고민을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섹터다.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투자는 분명히 뭐 2차 전지로 하면 즐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LNF 기준에서도 바닥이 12만 7천 원에서 올라가면 20만 원이야. 그냥 50%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50%. 이게 맨날 말씀드리는 그 똥물의 파도가 삼성전자는 똥물의 파도가 진짜 이래. 야 삼성전자는 존나 재미없어 이거 삼성전자는. 근데 보시면은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뭐 케미칼 이런 데 보시면은 으짜 삼성전자랑 비교해봐. 여기서 죽어라 단타 치는 것보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번 이러면은 돈이 뻥뻥뻥 복사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투자 전략 측면에서 삼성전자 우량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매수 매도에 있어서 이 플레이가 너무 답답하잖아.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슈 때문에 LNF가 개박살이 나잖아요. 15만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람 또 사! 당연히. 왜? 많이들 물려있거든. 이것도 내려와서 15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사람들 또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해요. 어느 순간 차트 돌리고 올라갑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보더라도 이 보시면은 이게 영차죠. 일본 볼게요. 지금 120일 전 지지하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 불닭볶음면을 딱 먹고 그러고는 뭐 먹는 거야? 쿨피스를 딱 먹고 불닭볶음면 딱 먹고 쿨피스를 딱 먹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얘들 또 빠지잖아. 그러면 또 60일선 아니면은 저 주봉 기준으로 봐가지고 저 밑으로 60주선 이런 데서 반등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떨어지면 50%, 30% 올라가면 40%, 60%.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은 그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계속 스윙 투자인데 재밌는 스윙 투자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부터 2차 전지가 10배 간다는 진짜 그건 개구라잖아. 지금부터 2차 전지 10배 간다 그러면 테슬라도 10배 가요. 애플도 10배 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선반영에 대해서 이걸 무섭게 말씀드리고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선반영이 2030년까지 선반영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횡보인 거야, 그 횡보. 그러니까 파도를 잘 타야지. 왜? 잘못 타가지고 고점에 물리면 반토막씩 나버린다고. 그러니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눈치를 봐야죠. 시장 전반적인 눈치. 이게 원자재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요런 가격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건지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LNF 아니 적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자재 기업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 빠지는 거, 세일즈가 빠지는 거는 세일즈가 예상치보다 이렇게 30%씩 하회해버리는 거는 이건 분명히 원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씩 두 번씩 이런 일은 있어. 가끔씩. 삼성전자도 반도체 적자 몇 조씩 나오잖아. 이게 망하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제가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과당 경쟁인가? 이럴 수 있잖아. 너무 설비 증설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은 늘어나는데도 프라이스가 개박살이 나버리면은 문제거든 이거. PSR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PSR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아직 성장주입니다. 근데 PSR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잖아. 프라이스는 시총, 세일즈는 매출이거든. 매출이 꺾이면은 이거는 저는 진짜 심도 있게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4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결국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뭐 LG엔솔의 어닝 쇼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바라봤던 앞으로의 2차전지 성장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맨날 전기차를 밖에 나갈 때마다 이게 물어보시고 배터리 물어보시는데 오늘도 제가 그 웅달 형이랑 웅달 책방 거기 촬영하고 왔는데 2차전지도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테슬라 vs AI 예를 들어서 마소나 아니면은 엔비디아를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몇 대 몇으로 투자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저는요 하고는 10대 빵을 얘기하면은 내가 진짜 어찌 보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10대 빵 얘기했으면은 정말 지나가다 돌 맞을 것 같아서 매너 있게 9대1이라고 얘기했어요. 매너 9대1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금리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테슬라는 올해는 그냥 약간 지금 뭐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지금이 약간 요런 상황이고 돌리는 포인트 나오면 좀 돌렸다가 뭐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뭐 이슈랑 뭐 증설 이후에 이제 뭐 판매량 증가 이슈에 이제 뭐 이렇게 분풍을 또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맞는 돌 크기가 약간 줄어들겠네. 맞고 죽는 건 똑같아도. 테슬라가 AI 대장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기에는 빨라도 2, 3년? 빨라도 판매가 되려면.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 돈을 벌잖아. 오픈 AI. 얘는 당장 쿠다로 돈을 벌잖아. 이거는 근데 무시할 수 없거든, 이거는. 테슬라도 풀셀프 드라이빙이잖아. 그럼 로봇. 분명히 미래는 있어. 근데 이게 언제냐라는 거지. 좀 그죠? 언제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도 지금 어찌 보면 가장 관심 많은. 테슬라 사기엔 무서워서 형이 알려준 환합 사서 오퍼 먹고 있어. 예. 환합도 일본 주식 올라가니까 또 덩달아 올라가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세간의 관심이 이겁니다. AI 더 가냐? 그래서 반도체 좋냐? 지금 주식판에서 다 지금 밖에 나가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AI 더 가냐? 반도체 뭐 사냐? 24년도 유망 섹터 뭐냐? 24년도 시황 전망.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결국 다 이거거든. 이게 하나 더 있다. 비트코인. 요새 비트코인 ETF 이거 진짜 많이 말씀들 하시고요. 주로 질문이 이게 다지? 주로 질문이 아니면은 요새는 또 달라진 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진짜 많이 질문하세요. 밖에 나가든 아니면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진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그리고는 뭐 거시환경 보시는 분들은 결국 그래서 금리 인하 얼마나 할 거냐 속도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요거 금리 인하. 왜냐면 매크로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리고는 진짜 이제 그 개인 투자자 관심 많은 거 이거. 3대 질문이거든. 3대 질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2차전지는 길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요 원자재 투자 방식. 그 두 번째는 이 P와 Q에 관련된 방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개념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전략이 좀 더 설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또 항상 2차전지 얘기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가 많으면 주가 못 간다라는 얘기도 시간 지나고 보면 이제 막 기관 외인들이 장기로 투자했다가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버블이 생기면 거기 물량 다 집어던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보는 게 이제 그런 섹터들이잖아. 좀 그렇습니다. LNF 실적 왜 이럼? 뭐가 문제임?